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적인 내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있고 또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카르마라는 것은 이제 원죄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이제 연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이 진짜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로 그걸 모르겠다는 것인데, 그걸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원죄라는 것을 모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보면 뭔가를 안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 사고도 치고 실수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화도 내고, 그래서 혈압도 올라가고, 병원에 갔는데 또 의사 선생님께서 화내지 말라 그러고 그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순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지 부조화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인 것처럼 나를 대하는 이 세상은 또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자신의 원죄를 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아, 내가 한 게 있어서 그 고생을 내가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의 힘이 되겠죠. 원죄라는 것도 알면은 내가 죄인인 것 같아서 괴로워서 내가 살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할 그런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상식적인 그 생각의 힘으로는 그런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처음과는 많이 달라진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로 이야기하면 뭐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원죄의 개념과 비교적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교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흔히들 떠올리는 것 중 하나가 종교 갈등입니다. 혹은 집단 간의 갈등, 분열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라에 있는 그 집단들이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로 봤을 때에도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 전체로 봐도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집단 간의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힘이 있고 생긴 것이다,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또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도 전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손을 바라보는데 손가락마다 하나씩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들의 문제야,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 정도로 의식이 성장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의식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은 왜 그래야 할까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측은하게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더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 사람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그렇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칭찬을 해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이유는 모르고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는 그런 이야기 듣고 나는 이런 대접받고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잘했으면은 그런 대접을 받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자기 자신이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이죠. 올바른 길을 잘 갈 때 비로소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은 올바르게 안 하면서 좋은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다가 남의 다리를 긁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시원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하지 않습니까? 자다가 남의 다리 긁기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다리를 자다가 긁었는데 자기 자신의 다리가 왜 시원하지 않냐 이러면서 불만을 가진다라고 한들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야 그것을 넘어서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실을 보기라는 것, 진실을 맞추기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맞출 때 우리가 지금까지 틀려오던 것을 더 이상 안 할 수 있어서 뭔가 좋은 결과를 자기 자신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야 내가 틀리던 것을 드디어 맞춰가지고 이제는 좋은 결과도 느껴본다. 앞으로도 그러면 내가 또 틀리던 것을 맞춰가지고 좋은 것을 한번 체험해봐야지.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의 힘을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